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흐릿해졌던 적. 그런데 잠시 후 다시 괜찮아져서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으셨나요? 그 순간 이미 뇌졸중이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뇌졸중을 다룹니다.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꽃길 100세와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작은 클릭 지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재홍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풍이라는 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중풍 왔다, 푹 맞았다는 말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병의 본질을 모호하게 하고 정확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혈관 질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경우 전체 뇌졸중의 80% 이상,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경우 출혈성 뇌졸중, 중풍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정확한 치료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어요. 근데 다시 괜찮아졌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병원을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증상은 곧 올 병의 전조가 아니라 이미 병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팔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은 전조가 아니라 지금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순간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고 놓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뇌졸중은 치료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관을 녹이는 혈전용 해제 tPA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곧 장애로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오해입니다. 진료실 사례입니다. 좀 어지러웠지만 괜찮아졌어요. 68세 남성 환자분이 아침에 일어나 오른쪽 팔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잠시 후 괜찮아져서 그냥 출근했고 그날 밤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오전에 이미 작은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병원에 왔다면 혈관을 녹이는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12시간이 지난 뒤였고 치료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중풍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마세요. 말 어눌함, 팔다리 힘 빠짐, 시야 흐림 등은 전조가 아니라 뇌졸중 그 자체입니다.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 시간을 다투는 병입니다. 침 맞으러 가거나 기다리지 마세요. 병원으로 가야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증상들은 대부분 전조가 아니라 이미 뇌졸중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전조 증상이란 표현의 함정은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움에 중심을 못 잡고 갑작스런 심한 두통이 오고 이런 증상들은 이미 뇌 속의 혈관이 막혔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즉,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시작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잠시 괜찮아지면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의심합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차단됐다가 다시 흐른 상태인데 뇌졸중 전 단계이자 경고입니다. TIA를 겪은 사람의 10~15%는 3개월 내 실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증상이더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병원에서 반드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FAST 두통, 뇌졸중 증상을 쉽게 기억하는 법입니다. F, 페이스, 얼굴 한쪽이 처진다. A, 암, 한쪽 팔을 들기 어렵다. S,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잘 안 나온다. T, 타임,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 그리고 벼락처럼 때리는 두통.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출혈성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진료 사례입니다. 팔이 저려서 물리치료만 받았어요.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한 달 전부터 왼쪽 손이 자주 저리고 힘이 빠져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뇌경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뒤였습니다. 단순한 손저림도 한쪽만 생기고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진 증상은 대부분 뇌졸중 그 자체입니다.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고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 증상은 오히려 더 무서운 진짜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침이나 민간요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수년간의 누적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알고 관리만 잘하면 상당수의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한 6가지 원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고혈압. 가장 강력한 원인이죠.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은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손상된 혈관에 혈전이 붙어 막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혈압이 140, 90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 재기, 염분 섭취 줄이기, 국물 줄이고 젓갈, 김치 양 조절, 아침 산책 후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권장합니다. 2. 당뇨병, 조용한 혈관 파괴자. 당뇨병은 혈관 내벽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며 결국 혈전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공복혈당 126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적극적인 치료와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은 과일 섭취는 하루 1, 2회, 주스보다 생과일로. 공복혈당은 매주 체크. 매 식사 시 탄수화물량을 반으로 줄이기입니다. 3. 심방세동.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 많은 시니어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하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 부정맥은 뇌경색의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속에 작은 혈전, 피떡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막으며 급성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령, 고혈압, 심장질환이 함께 있는 분들은 꼭 심전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생활 팁은 맥박이 빠르거나 불규칙하면 반드시 병원 내원. 하루 1, 2회 심박 체크의 활용도 좋습니다.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다면 혈전 억제제 복용을 지속해야 합니다. 4. 흡연과 음주, 혈관을 공격하는 습관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음주 후 수면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의 혈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생활 팁은 술은 주 2회 이하, 한 2잔 이내. 흡연자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 상담받고 니코틴 패치 활용하세요. 가족과 함께 금연 선언, 목표일 설정하기도 좋은 팁입니다. 5.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이 낮은 경우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쌓여 죽상경화혈관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특히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실생활 팁은 1년에 1회 이상 혈중지질 검사, 튀김류,
가공 육햄, 소시지 줄이기, 식물성 기름, 견과류, 생선 섭취 늘리기입니다. 6. 운동 부족과 비만.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혈압,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이 모두 올라가 뇌졸중의 다중 위험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으로는 하루 30분 걷기 또는 실내 자전거, TV 보며 제자리 걷기 운동,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 측정,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오래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심방세동 같은 심장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로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어서는 뇌졸중이 왔을 때 실제로 살아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즉시 대처해야 하는지 뇌졸중 생존 행동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무섭지만 제때 병원에 도착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는 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2명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대처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 A씨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함께 있던 딸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30분 만에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뇌 MRI상 좌측 대뇌 피질 뇌경색 진단. 1시간 내에 혈전용 해제, TPA 투여가 이루어졌고 하루 만에 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퇴원했고 현재는 약 복용만 하며 일상생활 유지 중입니다. 의료진의 공통된 평가는 조금만 늦었어도 말과 기억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남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후회 사례입니다. 69세 남성 B씨는 저녁 식사 중 오른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이 떨어지고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그대로 재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예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응급실로 오셨지만 이미 뇌경색 부위가 광범위했고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현재까지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로 말을 거의 못하시고 식사도 도움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 가족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119를 불렀더라면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4-5시간.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응급 상황으로 여기면서 뇌졸중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심장마비보다 더 빠르게 뇌세포가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 투여 가능, 6시간 내 혈관 내 스텐트 시술 혈전 제거술 가능. 이 시간을 넘기면 치료 효과가 급격히 줄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대처 행동을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119 신고, 가족이 있다면 이상하다 느낀 순간 바로 호출, 자가용 아니고 꼭 구급차 이용, 구급차 안에서는 혈압, 산소 포화도 측정 등 초응급 처치가 가능합니다. 시간 체크, 정확한 증상 시작 시각을 기록해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약 복용 여부 확인,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 복용 여부도 메모, 병원 도착 전 FAST 증상 체크, 얼굴 비대칭, 팔마비, 말 어눌함 등 상태 변화 파악. 가족의 역할이 생명을 지킵니다.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계실 때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다음을 기억해 주세요. 말을 시켰을 때 이상하면 피곤하신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 혹시 뇌졸중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면 사진 찍어서 확인해보고 119 빠른 신고. 팔에 힘이 없어요. 양팔 들어보게 하고 처진 쪽이 있으면 즉시 응급 대응. 실내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 안심벨, 119 안심 단말기,
스마트워치 같은 응급신고 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지자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뇌졸중은 지켜보다가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뇌세포를 살리거나 죽입니다. 119로 병원에 빨리 가면 정상 회복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골든타임 확보의 열쇠입니다. 다음은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는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분의 가족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처음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때 바로 병원에 왔으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중풍은 침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시간 안에 약으로 시술로 치료해야 하는 급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침이나 민간요법, 기다리는 것으로는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해 1. 침 맞으면 중풍이 풀린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증상이 오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침으로는 막힌 혈전을 녹이거나 터진 혈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가 늦어져 혈전용 해제 투여 시기를 놓치고 회복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보건복지부, 신경과학회 공통권고 사항은 뇌졸중 증상 발생 시 즉시 119로 병원으로 이동입니다. 침 치료는 응급처치가 아니다. 오해 2. 사탕을 먹이면 괜찮아진다. 말이 어눌하거나 어지럽다고 하면 저혈당이야 하며 사탕이나 단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은 혈당 문제가 아닌 뇌혈관 문제입니다. 사탕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흡인성 폐렴 위험만 높아집니다. 단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다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특히 남성 시니어분들께 흔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시간이 갈수록 뇌세포가 빠르게 죽는 병입니다. 6시간이 지나면 치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고 이후 다시 재발하면 더 큰 뇌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과성 허혈발작 TIA의 이유로 간주되며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해 4. 한의원 약이 피를 맑게 한다더라. 미나리즙, 마늘즙, 민간 한약 등 피를 맑게 해줘서 뇌졸중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확인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뇌졸중 전후로는 혈전용 해제나 항응고제, 고혈압약, 당뇨약 등을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약이나 보조제는 오히려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해 5. 중풍은 찬 데서 자면 온다. 잠결에 이불을 걷어서 찬 기운이 들어와서 중풍이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심한 냉기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주의는 필요하지만 중풍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혈관 질환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 한 분은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3시간 후 증상이 더 심해져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중대 뇌동맥 전체에 퍼져 있었고 혈전용 해제 투여 시점을 지나 있었습니다. 현재 반신마비 상태로 전동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뇌졸중은 침, 사탕,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119, 무조건 병원입니다. 한방, 민간요법은 뇌졸중 치료 시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보다는 의사와의 상담,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지킵니다. 앞서 여러 사례에서 보셨듯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뇌졸중 증상, 그 순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갑자기 어지럽고 중심을 못 잡는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둘로 보인다.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터지듯 온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 순간은 이미 뇌졸중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한 의원부터 가보자. 내일 병원 가자. 이런 생각들이 생사를 가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 119에 전화하고 응급차로 병원에 가는 것. 여러분의 생명과 뇌세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다음은 뇌졸중 치료 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 겪은 사람이 다시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존 이후엔 재활과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꾸준히 관리하면 재발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재발 막는 5가지 생활관리 원칙은 혈압을 130, 80 이하로 유지, 아침 기상 후 하루 한 번 이상 측정하고, 고혈압 약은 반드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철저한 식단 관리, 운동 조절로, 당화혈색소 목표 6.5에서 7.0%, 설탕, 밀가루, 흰쌀보다 잡곡밥, 채소 위주 식단으로 유지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유지하고, 가공육, 튀김 음식 줄이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섭취하기, 금연 절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재발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음주는 주일 2회, 한 2잔 이내로 제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 실내 걷기, 자전거, 실버 요가 등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심방세동, 심장판막 질환 등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중 위험군,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 일과성 허혈발작, TIA를 겪은 적 있는 분.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경과 또는 내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뇌졸중은 예방도 대처도 회복도 결코 운에 맡길 수 없는 병입니다. 정확한 지식과 빠른 판단, 그리고 꾸준한 생활 관리가 우리의 뇌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이미 뇌졸중으로부터 하나의 생존 스텝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꽃길 100세를 걷는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꽃길 100세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